네, 앞서 발표 두 분의 발표 듣고 이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토론자 세 분들도 전부 다 발표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알트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제주의 평화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오늘 토론 순서는 자료집에 있는 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성희 선생님, 정영신 선생님, 그리고 김재훈 선생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로우 토론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성희 선생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성희 선생님 빼놓고 제주의 평화운동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제 멋진 동료이기도 합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최성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어서 되도록 간략하게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토론의 주요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제주 평화대공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선 평화라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대한 사실 오래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꺼내는 이유는 오늘이 평화의 섬이 지정된 지 8주년이지만 그동안 그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정말 그 평화의 그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해냈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그 평화라는 개념은 우리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았는가? 사실 평화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소외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또 아까 그 사회자님 그 멸치의 말대로 타자화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이 정말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개념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평화의 개념은 관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 평화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평화의 실천이 어떠했는지 묻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평화의 섬 지정 8주년인데 그것을 낳게 한 그 평화의 섬 선언문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거기 그 25페이지 보면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산무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 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도시 자유도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평화의 섬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2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인용만 썼는데 이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 자유도시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 평화의 섬의 그 지정 목표가 국제 자유도시였고 그것이 국제 자유도시와 이 지정 선언 자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현재 평화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에서 왜곡 변절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난개발이고 또 한 가지는 군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사실 그 후자 군사주의 부분인데 이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서 이미 평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난개발을 예고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이 선언문 자체를 갱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도화 현재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평화는 어떻게 개념되어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놀라는 것은 현재 제주도의 그 자치를 규정하는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평화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섬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그 평화의 섬 조항에서 놀라운 것은 그 235조와 236조에 대한 그 조항에서 놀라운 것은 236조 민근복합 관광미학 지역발전 계획이 바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의 섬이 해군기지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이것이 제주도 평화공원을 만든다면 또 한 번 이것이 덫이 되는 장치가 되지 않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 평화의 섬 지정과 법에서 우리는 이미 덫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주 평화대공원이 처음에 선언된 그 배경에는 저의 생각은 이것이 군사기지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처음에 나온 제안이 나온 시점이 2000년대 초로 알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2005년과 2008년에 두 가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앞에 발제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그 제주 해군기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협약은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와 당시 당시 뭐죠?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제주도가 협약한 그 내용의 5조에 있습니다. 5조를 보면은 뜬금없이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28페이지인데요. 28페이지의 첫 문단을 보시면 국방부 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은 국방부 장관은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도의 전투기 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알뜨르 비행장이 하나의 막교환 카드로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는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게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협약에서도 이 해군기지 MOU에서 이 알뜨르의 이후에 펼쳐질 어떤 평화의 논의들, 지역 발전의 논의들이 군사기지와 맞교환되는 카드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왜곡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로 바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데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10년 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비무장 평화의 섬 사람들이 우리는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기를 선언한다. 그 한 줄 선언문을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창립을 주도하셨던 송강호 박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때 굉장히 이 비무장 평화의 섬 창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그 창립 취지문에도 또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창립 취지문은 저의 토론문의 뒤쪽에 있는데 꼭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창립의 배경이 아니라 제주가 어떻게 평화의 섬이 왜곡 변절의 길을 평화 관련해서 겪어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의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제주의 평화의 섬에서 평화는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로 둔갑되어 오면서 군사기지를 정당화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사실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이 공표한 것이기도 했고, 사실 오랫동안 미제국주의의 오래된 그 침략의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평화의 논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당화되는 구실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21년 2년 전에 해군이 22년 만에 자체 목표를 개정했는데, 그중 4가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군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관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제주 해군 기지를 세계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런 민중의 논의가 사실 거의 전무하고, 우리는 평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부터 우리 민중이 소외되어 있었고 타자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평화대공원이 민중의 진정한 평화대공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평화의 개념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저의 강조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991년 그때 제주국제협의회에서 수많은 국제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5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주도는 비무장되어야 된다였고, 1990년대 비핵지대와 평화지대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어떻게 평화가 왜곡되고 변절되었는지 조건부 평화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